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에 해당이 됩니다. 정화가 하늘에 있다고 하면 달에 비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상인 땅 위에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대개 용광로, 촛불, 모닥불 뭐 이런 곳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자, 명리서인 적천수라고 하는 체계를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유정모면 가축아동이라. 자, 이 뜻은 뭐냐면 정모가 있으면 적모가 있으면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정모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친엄마를 말하는 것이죠. 정화라고 하는 것은 화, 즉 불이라는 점에서는 양화인 병화와 같지만 그 성질은 병화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중지존으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지화, 즉 태양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발하고 스스로 열을 발산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병화는 약하더라도 지지로 털끝만치의 의지처가 있다고 하면 대체로 종하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병화예요. 근데 반면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같은 화에 속하지만 스스로 빛을 발하거나 스스로 열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닥불 같은 경우는 모닥불을 피울 장작이 있어야 하고 촛불 같은 경우는 초하고 심지가 있어야 정화의 불꽃을 유지할 수가 있죠. 또 하늘에 떠 있는 달도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병화에 비해서 정화는 인성, 즉 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천수에서 말한 이 정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정화에게는 정인인 간목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편인인 을목이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것이 정화에게 정모가 될까요? 그렇죠. 간목이죠. 간목. 간목은 자 정화는 음화이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 음대 양 조화가 이루어지니 간목이 정인이 되는 것이고 정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도 설명을 했지만 간목을 마른 나무로 보는 것이고 을목은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습목으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정화의 불꽃을 살리는 데는 을목이 아니라 간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화가 이 간목이 필요하다고 해도 목이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캠프파이어를 하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울 때 빨리 재미지게 놀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뭐 작은 불씨에다 막 마른 장작 이빠이 막 올려놓으면 불이 꺼지죠 오히려. 이때는 작은 불씨에다가 불을 피울 때는 어떻게 돼요? 큰 장작을 잘게 쪼개서 불을 피워야 불꽃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정화가 정모인 간목을 절실히 필요로 하긴 하지만 오히려 그게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화의 불꽃을 꺼트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반드시 간목을 잘게 쪼개서 정화의 불꽃을 살려야만 하겠죠. 그래서 이때 간목을 쪼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경금에 해당이 되죠. 경금. 여기서 목이 많아서 정화가 꺼진다라고 하는 개념은 목다화식이라고 합니다. 목다화식, 목이 많아서 불이 질식돼서 꺼진다는 개념이죠. 그리고 경금으로서 간목을 쪼개서 정화를 인정한다, 정화의 불꽃을 살린다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서 이거는 벽합 인정이라고 하죠. 경금으로서 간목을 쪼개서 정화를 인정한다, 정화의 불꽃을 살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음으로 정화라고 하는 것의 쓰임새를 놓고 보게 되면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놓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빛의 개념으로 놓고 볼 수가 있고 하나는 열의 개념으로 놓고 볼 수가 있죠. 병화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의 개념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빛, 하나는 열. 정화라고 하는 것도 화이기 때문에 두 가지 개념이에요. 하나는 빛, 하나는 열. 그래서 정화는 화이기 때문에 빛의 개념으로서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물론 양화인 병화에 비해서 빛의 세기가 약하기 때문에 세상을 비추는 그런 공력은 병화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한밤에 뭐 달이 뜨지 않는다거나 모닥불을 피울 수 없다거나 뭐 랜턴이 없다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그 밤이 암흑세계가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열의 개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정화는 완철금인 경금을 단련하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엄청난 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완철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금 같은 경우는 화로서 단련이 다 끝난 금이에요. 근데 경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땅 속에서 금방 캐낸 원철 같은 거죠. 시뻘겋게 녹이 슬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단련이 되지 않아서 거칠거칠한 그런 뭐 쇳덩어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금을 단련하는 데는 정화의 공력이 크다는 개념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병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공력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물론 경금 입장에서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육친으로 놓고 보게 되면 평관인 칠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죠. 그래서 경금일간이 병화를 보면 굉장히 두려워는 할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존재이지 칠살인 병화라고 해서 경금을 단련시켜서 기물을 만들기는 어려운 것이죠. 쉽게 말해서 무쇠덩어리를 녹여서 칼을 만들고 뭐 절에서 쓰는 큰 범종을 만들고 하는 것은 하늘의 태양으로 그걸 단련해서 만들 수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야말로 무쇠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대장간이라든가 아니면 뭐 포항제철 뭐 이런 데 같은 데서 용광로에다가 쇳덩이를 녹여가지고 또는 뭐 시뻘겋게 달궈가지고 이렇게 재련을 해야 좋은 기물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바로 정화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도 정화가 경금을 단련할 때 정화 혼자서는 경금을 단련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때도 정화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간목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왜 대장간에서도 불을 피울 때 그냥 라이터 불 가지고 쇳덩이 단련하지 못하죠. 연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람을 불어일으켜 가지고 불을 확 살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간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바람을 불면 불이 더 세지는 거죠. 근데 불씨는 약한데 바람을 너무 세게 불면 어떻게 돼요? 그 불씨가 꺼지죠. 그것도 하나의 목다 화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이 셋은 뭐 어느 것이 일간이 됐든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죠.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필요한데 간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금으로서 벽갑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경금이 일간이 될 때는 어떻게 돼요? 경금은 화로서 단련을 해야 경금으로서 기물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때 경금이 필요한 건 뭐예요? 정화죠. 근데 정화만 있으면은 경금을 단련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열을 만들어내질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또 간목이 정화를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일주가 일간이 됐을 때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을목과는 달라서 대립목이라고 했죠. 큰 나무와 같아요. 그래서 이 큰 나무는 뭐예요? 다 자란 나무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뭐 도끼라든가 전기톱이라든가 이런 걸로서 나무를 작벌해서 즉 베가지고 큰 집을 지을 때 대들보라든가 기둥으로 동량지목으로 쓰는데 간목에 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때 간목을 작벌할 수 있는 공력은 경금이 좋은 거예요. 경금이 좋겠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끼라든가 아니면 큰 전기톱 같은 걸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정관인 신금은 어떻게 돼요? 신금은 어떻게 돼요? 뭐 이거는 과도칼 내지는 뭐 조각도 같은 걸로 볼 수 있는데 큰 나무를 조각도나 과도칼로 벨 수가 없죠. 오히려 신금이 문드러집니다. 그래서 간목을 작발할 때는 경금이 필요한데 어떻게 돼요? 경금만 있으면 어떻게 돼? 재련되지 않은 기물이 되지 않은 경금. 쉬운 말로 도끼는 있긴 한데 날이 서지 않은 도끼 가지고 간목을 작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나무를 깔끔하게 베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부숴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산에서 산판할 때는
큰 나무를 벨 때는 도끼라든가 전기톱의 그 이빨이라 그러나요? 그거를 잘 갈아가지고 깔끔하게 나무를 베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목도 다 자란 나무로 봤을 때 경금이라고 하는 칠살이 필요한데 그냥 쓸 수는 없는 것이고요. 반드시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단련시켜야 감목을 깔끔하게 작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게 금왕절인 신월이나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목이 다 자란 나무로 보죠. 그때 간목이 지지로 뭐 인목이나 묘목에 뿌리를 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간도 왕하고 신유월이니까 금이 왕한데 천간으로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살도 왕한 거죠. 칠살도. 그래서 이때 일간도 왕하고 살도 왕하다 해서 신왕살고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정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은 저 경금을 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저번 시간에 살짝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신왕살구 유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왕살구 유제명 출장 입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이 세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절친과의 또 같은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은 사주를 볼 때 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정화라고 하는 것의 성향, 성정을 보게 되면은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음화. 그래서 태양은 좀 장렬하면서 뭐 좀 웅장하면서 뜨거운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달은 어떻게 돼요? 약간 은은하면서 은근하죠. 그렇다고 해서 달빛이 힘들다고 중간에 꺼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은근하면서 은은하죠. 그러면서 끈기가 있습니다. 끝까지. 그다음에 언뜻 보기에는 병화에 비하면은 약간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것 같은데 정화일간이 일주가 왕하게 되면 오히려 병화일간보다 성격이 더 거칠고 화끈한 면모를 보이기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거칠고 거친 경금을 단련하는 데는 병화에 비해서는 정화가 더 월등한 공력을 갖는다 그랬죠. 근데 그 거칠고 거친 경금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정화가 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일간이 왕하게 되면 굉장히 좀 터프하면서도 좀 아싸란 어떤 그런 성향도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정화라고 하는 것도 화죠. 화라고 하는 것은 말로 치면 이런 거죠. 화라고 하는 것은 불화자죠. 불화자. 근데 또 화라고 하는 거는 뭘로 볼 수도 있냐면 이 말씀 화자죠. 말씀 말. 그래서 불도 되지만 측자파자법이라고 하는데 말도 되는 거에서 병화일간이나 정화일간들이 대개 보면은 언변이 좋아요. 말을 굉장히 조리 있게 잘해요. 그 다음에 화술도 뛰어나죠. 자, 언변과 화술이 같은 말 같은데 언변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 말은 많이 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말을 조리 있게 또 다른 사람들한테 어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력 있게 말하는 건 또 다르겠죠. 뭐 수다 막 겁나게 떠는 거 하고 어떤 논제를 놓고 서로 뭐 토론하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내 편으로 만드는 것 이런 거하고는 좀 약간 뉘앙스는 좀 다르죠. 그런 차 안에서 정화일간, 병화일간들이 언변이라든가 화술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뭐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이제 준비한 것이고요. 대개 이제 대표적으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 같이 뭐 촛불이라든가 모닥불이라든가 용광로라든가 이거 달과 같이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죠. 자, 우리 태양이 뜨고 오면은 물론 태양이 뭐 대략 뭐 온도가 굉장히 높죠, 당연히. 뭐 지상의 불보다 태양 열이 굉장히 뜨거울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지상에서 태양 열을 느끼기에는 기껏지가 높아봤자 뭐 50도까지 올라가겠냐고요. 그죠? 근데 이 용광로 손 집어넣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아주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그래서 경금을 단련시킬 수 실질적으로 경금을 단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태양화인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음유하죠. 음유. 약간 너무 밝지도 않고 너무 어둡지도 않고. 그죠? 그것이 정화일간의 성격이에요. 그 다음에 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정화일간도 빛이기 때문에 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보강이 됩니다. 그래서 정화일간이라고 하는 것도 화가 왕한 4월이나 5월 정도 태어나게 되면 정화일간이 왕합니다. 이때는 날씨도 뜨겁기도 해서 조후의 개념으로 수가 필요한데 이때 정화일간이 수를 어떤 수를 쓰냐면은 개수보다는 임수 있는 것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칠살에 해당이 돼요. 칠살. 그래서 아무리 뜨겁다 하더라도 정화는 칠살을 보게 되면 이 촛불에 비 내리는 거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뜨거운 여름이라도 정화는 개수보다는 임수를 쓰게 되는데 이때 임수를 쓰게 되면 기온도 하강을 하게 기온도 낮춰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달의 빛을 이렇게 보강하는 역할을 또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임수라고 하는 게 정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정관에 해당이 되죠. 정관의 쓰임새가 엄청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명예를 크게 얻는 사람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공직에 나가게 되면 고위공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다음에 이 그림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정화가 임수를 수를 임수를 보게 되면 보강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내가 한 찾아본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뭘 말씀드리려고 찾아봤을까요? 이건 탈광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탈광. 탈광 왜 빛을 뺏긴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자, 낮에 나온 반달이죠. 달은 밤에 있어야 밝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철이 안 맞으면은 이게 달이 낮에도 뜨게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돼요? 태양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달빛은 태양빛에 비해서 너무 밝기가 너무 약하게 돼요. 그래서 정화일간이 해자월에 태어나서 약할 때는 병화를 보면은 의지를 하게 됩니다. 양간이니까 정화가. 근데 정화가 4월이나 5월에 태어나서 왕할 때 병화를 보게 되면 이렇게 탈광이 돼요. 내 빛을 뺏기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대요? 나타날까요? 내 빛을 너한테 뺏기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거뒀는데 내 성과를 남이 가져가는 거죠.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재산을 모아놨는데 내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뺏기는 것도 해당이 되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남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돋보이는 것은 나는 돋보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돋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빛이 뺏겨서 탈광되는 사람은 죽어도 나 혼자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을 해도 나 혼자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뭐 사업을 하더라도 공동 투자, 공동 명의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의 것을 남한테 뺏긴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게 탈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천편일률적으로 정화가 병화를 보게 되니까 이건 탈광이다 이렇게 놓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사주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 명식마다 정화가 병화를 어떻게 봤을 때 이거는 좋을 것 같다 내지는 나쁠 것 같다 이게 다시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좀 안목이 좀 필요한 것이죠. 자, 이 그림은 말씀드렸지만 비유를 드는 것이고 무조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병화에 해당이 되고 달은 뭐 정하고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있고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있으면 달이 병화가 되는 것이고 별은 뭐가 돼요? 그게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만 비유를 드는 것이니까 그렇게만 그 정도로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